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5급 선정한자 10번째 시간으로 10개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을군을 보겠습니다. 고을군은 임금군과 고을읍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임금군은 다스릴 윤에 입구가 더해진 글자인데, 다스릴 윤은 손에 막대기를 들고 다스리다 하는 의미의 글자이고, 여기에 입구가 더해진 임금군은 손에 쥐봉을 들고 입으로 명령하는 모습으로 임금, 군주의 의미입니다. 고을읍은 원래는 이러한 모습인데 붓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모습이 바뀌어져서 꼭 글자의 오른쪽에 쓰입니다. 고을군은 임금군과 고을읍이 합쳐져서 임금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람이 모여 사는 고을을 의미합니다. 군수는 한 개 군의 행정 최고 책임자이고, 군청은 군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관청이며, 군현은 군과 현을 말하고, 한사군은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후에 그 자리에 세운 4개의 고을을 말합니다. 뿌리근을 보겠습니다. 뿌리근은 나무 목과 그칠 간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그칠 간은 5급 선정한자 3번째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고개를 돌려 뒤돌아보는 모습을 그렸는데 선뜻 가지 못하고 머뭇거려서 그치다, 멈추다의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뿌리근은 나무 목과 그칠 간이 합해져서 뿌리는 나무를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한다라는 의미로 뿌리, 근본, 근원, 생식기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간은 뿌리와 줄기라는 의미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사실무근은 사실의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촉은 목피는 풀뿌리와 나무 껍질이라는 의미로 곡식이 없어서 먹는 험한 음식을 말하며, 남근은 남자의 성기를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할 급을 보겠습니다. 급할 급은 미칠 급과 마음심의 결합자입니다. 미칠 급은 사람 인과 손을 뜻하는 또 우의 결합자로 앞에 가던 사람을 따라잡아 손으로 붙잡는 모습입니다. 미치다, 도달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칠 급에 마음심이 더해진 급할 급은 쫓고 쫓기는 급박한 마음을 그린 글자입니다. 급하다, 빠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급히 서둘러야 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재촉하다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급행, 긴급은 빠르다 라는 의미로 쓰였고, 급소는 중요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불효불급은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다라는 뜻이고, 급전직하는 사태가 돌연히 바뀌어 결정적인 형국으로 치닫는 것을 말합니다. 마땅할 당을 보겠습니다. 마땅할 당은 향할 향과 8팔 그리고 밭전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향할 향은 창문이 있는 집을 그린 글자이고요. 8팔은 나누는 것을 그린 글자입니다. 마땅할 당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고대 중국의 토지제도였던 정전법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정전법은 토지를 가로셋, 세로셋으로 나눈 9등분을 해서 8가구에게 농사를 짓도록 나누어주고, 가운데의 빨간색 땅은 공동으로 경작하여 수확물을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게 한 제도인데, 땅을 나눈 모양이 우물 정자를 닮았다고 해서 정전법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구가 농사 짓도록 밭을 맡았다고 해서 맞다라는 뜻이 생겼고, 가운데의 공전에서 수확한 것을 나라에 마땅히 바쳐야 된다는 것에서 마땅히라는 뜻이 생겼으며, 백성들은 공전에 자신들이 노동력을 저당 잡힌 것이 되었으니 저당 잡히다 라는 뜻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사의 앞이나 뒤에 붙어 이, 그 등의 접두사나 접미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당연은 마땅히 그러하다 라는 뜻이고, 담당은
어떤 일을 맡다라는 의미이며, 저당은 일정한 재물을 채무의 담보로 잡는 것을, 당대는 지금 이 시대를 의미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도를 보겠습니다. 그림도는 마을 비와 에어쌀 위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마을 비는 더러울 비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곡식 창고가 세워진 지역을 나타내는 글자로 성 변두리에 있는 마을을 뜻하며, 여기에서 변방이라는 의미가 생겼습니다. 또한 중심이 되는 도읍에서 떨어진 변두리라는 의미에서 비천하고 비루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쌀 위는 사방이 성으로 둘러싸인 모양에서 도읍으로, 도읍은 나라의 중심이 된 성이라는 뜻에서 다시 나라라는 의미로 확장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림도는 중심 도읍을 뜻하는 에어쌀 위와 변방마을을 뜻하는 마을 비가 결합되어서 도읍뿐만 아니라 변방도 함께 그려넣어야 지도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지역을 상세하고 정교하게 그려넣기 위해서는 먼저 몇 번이고 구상하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생각하다, 대책과 방법을 세우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장은 증거를 삼기 위해 이름을 새겨 인주를 묻혀 찍는 물건을 말하며, 조감도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상태의 그림이나 지도를 말합니다. 의도는 무엇을 하려고 꾀하는 것이라는 뜻이고, 도모는 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꾀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도 예를 보겠습니다. 예도 예는 재단을 의미하는 보일시와 풍년풍의 결합자입니다. 풍년풍은 구불곡과 콩두가 위아래로 연결된 글자인데, 콩두는 제사 지낼 때 쓰는 굽이 높은 제기인데, 그 그릇 위로 수북하게 진열된 음식이나 곡식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하다, 가득하다, 풍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도 예의 의미가 제물을 차려놓고 신에게 정성껏 제사 지내는 데서 나왔음을 알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최고의 예를 차린다는 것은 신을 대접하듯 상대방을 대한다는 의미에서 예도, 예절, 공경하다, 절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혼례는 혼인의 의례를 말하며, 무례는 예의가 없는 것을, 예의 범절은 모든 예의와 절차를, 인의 예지는 어짐, 의로움, 예의, 지혜로서 사람이 갖추어야 될 4가지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로를 보겠습니다. 길로는 발족과 각각 각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각각 각은 뒤쳐좋을 치와 입구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갑골문을 보면 이런 모습인데, 나가다라는 의미의 날출과 비슷합니다. 발의 방향만 다르죠. 날출이 발이 입구로부터 나가는 모습이라면, 각각 각은 발이 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각각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표현해서 각각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길로는 발족과 각각 각이 합쳐져서 발로 각자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길이나 도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는 사람이나 차가 다닐 수 있게 만든 길을 말하며, 진로는 나아가는 길을, 고속도로는 높은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차량 전용 도로이며, 탄탄대로는 높낮이가 없이 평탄하고 넓은 길이라는 뜻으로 앞이 환히 트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스릴 리를 보겠습니다. 다스릴 리는 구스록과
마을리가 합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여기서 구수록은 뜻을 나타내고 마을리는 음을 나타내는 데 쓰이고 있는데 속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다스릴 리는 옥에 있는 문익결을 말하는데 옥을 잘 갈고 다듬어서 속에 숨겨진 본래의 결이 나타나게 다스린다는 데에서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생겼고, 다스리려면 이치에 맞게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이치라는 뜻도 생겼습니다. 처리는 이를 다스려 치루어가는 것을 말하며, 윤리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을, 공리공론은 헛된 이치와 논의라는 뜻으로 실제와 동떨어진 이론과 논의를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숨명을 보겠습니다. 목숨명은 모을 집과 입구, 병부절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모을 집은 지붕과 들보를 그린 것으로 특정한 장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명령을 내리는 입과 꿇어앉아 명령을 받는 사람을 그려서 명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명령하는 사람이 명령을 받는 사람이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목숨이라는 뜻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미인 박명은 미인은 흔히 목숨이 짧다 하는 말이며, 인명제천은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어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고, 진인사 대천명은 노력을 다한 후에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는 말이며, 지천명은 하늘의 명령을 아는 나이로 시운사를 이루는 말입니다. 돌이킬 반을 보겠습니다. 돌이킬 반은 언덕을 뜻하는 기슬엄과 손을 뜻하는 또 우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여기에서 기슬엄은 그 모양이 위에서 덮는 무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손이 밀어내서 뒤집는다는 데서 뒤집다, 돌이키다, 반대하다, 배반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문은 상대의 말을 되받아 묻는 것을 말하며, 반포지효는 까마귀 새끼가 자란 후에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뜻으로 자식이 자라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말하며, 적반하장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란다라는 말이며, 이율배반은 두 가지 규율이 서로 반대된다는 뜻으로 서로 모순되는 두 규율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5급 선정한자 10번째 시간으로 10개 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5급 선정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숨명과 돌이킬 반을 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